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영어를 해석하는 걸 보면 한국어로 보면 이제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한데 그래도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영어 해석을 하는데 직독직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맞춰서 분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새 물에 가니까 이건 오프가 될 테니까 이건 묶어지겠죠. 그러니까 가죠. 그럼 이게 주어가 되면 동사를 찾아야죠. 그럼 날아갈까죠? 날아갈까? 날다. 새 무리가 날아가다. 그죠? 근데 이제 어디로라는 것은 부사니까, 그죠? 부사로 될 거. 근데 이게 를 하고 목적어가 됐네요. 전체로. 새 무리가 어디로 날아갈까를. 그럼 이만큼이 목적어가 되네요. 결정하는 것. 것이니까 것이란 게 영어에는 나오겠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이게 대한 조사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한이니까 또 오브가 붙겠네요. 여기서 의도 오브가 붙겠지만 뭐뭐에 대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오브나 뭐 다른 처리가 또 있겠네요. 근데 주어가 이거는 조사는 결정하는 것에 대한 조사는 그러니까 조사가 전체 주어가 되겠네요. 조사는 하고 서술어를 찾아야죠. 근데 이건 그것들이니까 지시어가 나오겠네요. 모든 새는 한꺼번에 나오겠네요. 모든 새의 의도까지니까 이게 한꺼번에 나오면서 목적어가 되겠네요. 보여준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방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움직인다는 것을, 그러니까 움직인다가 나오고 것을 하면서 또 목적어가 되잖아요. 네. 것을 발표했다. 그러면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것을 발표했다가 동사니까 이 동사에 대한 주어. 그러면 여기였구나. 주어 1번이 동사 2번 밝혀낸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구나. 이게 주어 1번, 목적어 1번, 동사 1번. 이거 1번이라고 써놔야지. 큰 덩어리니까. 동사 1번으로 되는 거. 더욱 중요한 점은 이렇게 부사구로 하나 나올 테고 그는 앞에 지시어가 나오면서 움직임의 방향이 그럼 이거 주어네요. 네. 이기가 붙으니까 주어. 대개 그 무리를 목적어네요. 그죠? 무리를 위한이니까 이건 부사절이네요. 네. 최고에 붙어 있겠네요. 선택이다.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이 선택이다. 이게 동사네요. 네. 그럼 이게 주어 두 번째고 동사 두 번째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 무리를 위한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절일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S1 그러니까 결국은 S1과 O1과 V1을 찾고 S2와 V2가 되어 있고요. 그쵸? 네. 그 사이에 부사절이 껴 있는데 네. 그 S1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 새 무리가 어디로 날아갈까는 한 문장이고 그죠? 그럼 S2면 V2가 돼서 한 문장이 되어야 될 거고 근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조사니까 조사하다 서술어처럼 됐어요. 조사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럼 이것과 이것은 이어지는 거고요. 그죠? 그것들이 모든 제 의도를 보여준다죠. 그럼 그것들이 주어고 쓰리고 그죠? 보여준다가 쓰리고 그죠? 무엇을 이거를 목적어로 모든 새의 의도를 보여준다. 그것이 방식이어야 되고 그 방식으로 그런 것으로 움직인다죠. 움직인다가 동사죠. 네. 움직인다. 근데 그게 명사절로 됐다는 거죠. 것이니까. 그죠? 것을 명사화 시켜서. 네. 그러면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럼 그것들이 모든 때의 의도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꾸며준 거죠. 그럼 방식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그럼 조사는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목적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문장은 또 됐죠? 그래서 동사가 되고.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 그렇게 체크를 하고 위로 돌아가서 보면 아까 첫 번째 조사가 조사였죠. 네. 조사는 하고 동사가 뭐였죠? 그래서 밝혀냈다. 그럼 동사가 밝혀냈다. 그럼 밝혀졌다. 이거네요. 동사. 맞네요. S1하고 V1. 그러면 무엇을 밝혀냈냐? 그죠? 어떤 거? 여기에서 무엇을 밝혀냈냐? 그죠? 움직인다는 것을. 그럼 움직인다는 것을이네요. 그러면 fly. where to 어디로 날아간다. 그죠?
그리고 움직인다, 날아간다는 그죠? 움직인다는 것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밝혀냈는데 이게 그러면 목적절이어야 되겠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런데 밝혀냈다. 무엇을 밝혀냈냐? 근데 목적어가 너무 길으니까 달 쓰고 그죠? 그들은 움직인다. 그런 방식으로 대대 방식으로 그죠? 그럼 대대 방식이 뭐냐? 라는 거죠. 그죠? 대대 방식으로 움직인다. 근데 방식이면 이걸로 또 전치사의 목적어처럼 이렇게 또 제시되는데 여기다가 또 뭐 있어요? 보여주는 방식이네요. 보여준다. 모든 새의 의도를 보여준다. 이거죠. 이거 전체 이 대시, 것이. 네. 그러면 그 대를 또 설명했네요. 대스로 보여준다. 이렇게 묶어 의도를 모든 새의 의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되네요. 네. 자, 그리고, 이건 부사절로 빼고, 더 중요한 점은, 그 방향은, 그쵸? 방향이, S. 그 방향이,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의 선택이었다. 선택이다. 그죠? 을 위한. 이거로 빼놓고. 이거랑 같은 거라고 했죠? 아까? 방향이 최고의 선택이다. 이거를 위한. 뭐가 됐으니까. 그죠? 이렇게 묶어줬고. 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이 지문 자체를 설명을 할 때 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직독직해로 조사가 있는데 새 무리들이 결정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 밝혀내요. 움직임, 방식, 보여주는 것, 의도도래요. 새들이 이렇게 해도 뭐라고요? 새들이 의도된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새들의 결정일. 그걸 조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단어들 자 이거 대안 빼고 조사라는 단어 조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새 무리 결정 어디로 조사해 무리가 결정하는 거 어디로 가는지 밝혀냈어 움직임 방식을 보여주는 거 의도 새들의 의도를 자 새들이 의도를 그죠? 새들의 의도를 보여주는 방식대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어디로 가는지야. 그게 결정되는 거야. 새들의 무리가 그걸 조사했다고. 네. 그렇게 되면 그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방향, 움직임, 최고의 선택. 그 무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문법적으로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수식 구조가. 근데 내용 자체 내에서 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조사했나요? 그 무리는 당연한 거죠, 그죠? 결정한다요? 어디로? 뭘 결정하여? 어디로 갈지를. 그걸 밝혀냈나요? 밝혀냈다고요. 조사를 통해서 밝혀냈다고요. 어떻게 해요? 움직임의 방식이 뭔지. 그죠? 그게 의도를 보여준다고. 새들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그러면 그 의도를 다시 설명해줘야 되잖아. 네. 그 의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모든 새들의 의도를 다시 설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 방향에 대한 결정이죠. 그죠? 움직임의 방향이 그 무리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최선의 선택으로 결정한다는 것. 최선의 선택으로 움직임을 결정한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발견했다. 네. 끝이네요. 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요거를 분석을 하면서 네. 이 전체 의미의 내용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어렵게 이걸 적용을 못 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문법을 풀어줄 때 주어 찾으면 항상 뭐 찾았어요? 서술어 찾았죠. 네. 그런 것처럼 영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 방식이. 주어를 찾으면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찾고 그 관계에서 빠진 것들 수식하는 걸 찾아줘서 이 전체 문장이 또 주어가 아는 문장이 되나 암기 문장이 되냐 이거만 확인을 해주면 해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거는. 네. 국어 공부할 때도.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머릿속에서 이걸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끊어서 한글을 끊은 다음에 요거랑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저 위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찾고 요걸로 가능한 왜? 이것 자체로 이해되더라도 글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어떤 생각 안에 생각들이 담겨 들어가는 거니까 큰 주어, 1번 주어, 2번 주어, 1번 동사, 3번 목적어를 찾고 그 동사를 수식하는 또 주어 동사 조만한 거 문장에 대한 아는 문장에, 안긴 문장에, 안아 들어간 문장에 주어 목적어 서술을 찾고
또 부사절은 가로를 치고 뭐뭐의 하고 영어에서는 의는 5% 쓴다. 대안도 뭐로 쓴다. 방식은 뭐 in the way로 쓴다. 거슬은 대명사로 쓴다. 라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이 한글을 볼 때마다도 영어가 떠오를 거거든요. 문법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지 마시고 제가 권하는 거는 딱 그거라는 거죠. 이렇게 아는 문장 아는 문장 뽑듯이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 필수성분 뽑고 부수성분 가로치고 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영어로 확인해보고 이 것에 대한 것을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문장에 대수로 쓰냐 which를 생략했냐 이런 지시어절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고 그러면 이게 점점 실력이 더 추가돼서 늘어날 것 같다는. 근데 네. 문제를 풀 때는 이 한글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영어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예.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볼 때는 저렇게 한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개념으로 조사했다. 새의 무리가 결정하는 것 어디로 가는지 그럼 머릿속에서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이걸 한글로 해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어순에 의해서 영어 어순에 의해서 이미지를 누적시키고 확장시키는 거를 연구를 해야 그게 직독직인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어동사를 쓰면서 완벽한 한글로 번역하는데 번역가도 안 될 거면서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거를 번역을 하니까 이게 뒤죽박죽 된 거를 왜 영어에 어순 있는 거를 한글로 바꾸는 그런 고생까지 하냐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영어의 어순을 완벽한 한글로 해놓으면 애들이 더 헷갈리니까 적어도 이 중간 단계에 영어 어순 해석에 맞게 이렇게 해석을 써줬어. 이렇게 밑에 해석에.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해석은 한글 해석도 아니고 영어 해석도 아니고 그죠? 네. 이런 한글 해석으로 나갈 증검다리를 올려줬다는 거야.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럼 이거를 분석하면 일로 갈 수도 있고 요거를 순서대로 우리말로 잘 문장을 바꿔갖고 완전히 다르게 쓰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게 되니까 적절하게 써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글처럼 안 느껴지니까 어색하고 완전히 직독직해도 아니니까 수식관계가 오해되고 그러니까 완전 직독직해를 아니면서도 수식관계를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도록 문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석을 제시를 해줬는데 애들은 이걸 한글로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첫 번째 실패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문법들을 써놓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영어 문장은 그냥 읽는 거고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대시다, 이게 which다,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네. 영어는 그냥 써줘야 돼요. 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읽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S의 방향이라든가 요 V라든가 C라든가 그죠? 주관대명사라든가 선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이 밑에 해설에다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한글을 보면서 문법 공부까지 형식까지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건데 영어는 그냥 읽고 아이들이 요거는 그냥 두고 그냥 대충의 문맥만 이해하고 위에 가가지고 영어에다가 쓰면서 나중에 이게 보기가 힘들게 만들어 버려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는 주어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최고의 선택은 C 보어죠? 이렇게 써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끊어주는 거죠. 네. 를 위안이니까 포로 써있죠. 그죠? 네. 대개론 유저리 뭐 이렇게 쓸 테고 그죠? 그럼 그만 해결하면 되죠. 그는 뭐로 돼 있죠? 더인데 더를 그거로 한 거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그 더 빼먹어도 되는데 그 빼먹어도 되는데 그죠? 왜? 특정됐다는 거죠. 방향을. 네. 그래서 그를 일부러 써주는 거죠. 네. 그렇게 문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다가 여기에다 더를 썼다. 그럼 the direction 이렇게 이해되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다음번에 이걸 볼 때도 한국에 더 이해가 잘 되고 영어를 읽으면서 자기가 이거를 다시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영어 공부에서 지금 뭐 알려드린 거냐면 해석의 가치, 해석의 활용법, 해석에다 정리하는 법. 영어에다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볼 때마다 이거 봐서 신경 쓰인다는 거지. 네. 이해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